하나뿐인 남편 낙준의 병수발. 당신 지금이 제일 예뻐요. 당신도 지금이 제일 멋있어요. 문을 열고 나온 건 30대의 고낙준. 나타나자 낙준 또한 놀라긴 마찬가지. 1회 천국에서 제외한 30대 고낙준의 배신감 폭발한 80대 이해숙. 주위의 안 좋은 시선에도 일수로 돈을 버는 해숙. 몇십만원 단위라도 돈 빌렸을 땐 언제고. 갚으라 하면 지응리으라는 고객들이지만 해숙은 수제자. 영애와 모두 휘어잡는다. 그래도 하나뿐인 남편 낙준의 병수발을 할 때의 해숙은 천사 아내나 다름없었다. 몸져 누운 남편으로 인해 30의 가장이 되어 보험금으로 일수를 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해숙은 남편을 미워하기보단 아직도 금슬 좋은 부부였다. 남편의 병수발을 들 땐 늘 애틋하지만 다른 빚쟁이들에겐 얄짤 없었다. 해숙은 빚쟁이가 죽어도 그 장례식에 가서 자식들에게 37만원을 갚으라 해 욕을 듣는다. 남의 사정을 봐주기엔 해숙의 생도 늘상 팍팍하니 어쩔 수 없었다. 해숙이 매정하긴 해도 영애에게만은 은인이었다. 어릴 적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에게서 빚 대신 자신을 데려가겠다며 거둬준 해숙이니 해숙이 지금 무서운 건 낙준이 자신보다 하루라도 더 늦게 죽을까 하는 것뿐이었다. 나 때문에 그냥 보낸 당신 60년 세월이 다 보여. 그래서 서글프고 예뻐요. 20에도 예뻤고 40에도 예뻤지만은 당신 지금이 제일 예뻐요. 당신도 지금이 제일 멋있어요. 이후 낙준은 지금의 해숙이 제일 예쁘다는 말을 남기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 당신도 지금이 제일 멋있어요. 이후 낙준은 지금의 해숙이 제일 예쁘다는 말을 남기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 죽은 후 저승행 지하철에 올라탄 해숙. 지옥역에 도착한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원치 않아도 강제로 하차하게 되고 그 틈에 있던 해숙 또한 겁에 질리는데 해숙은 통과한다. 해숙은 자신이 천국행이라니 믿기지 않았지만 안내를 따라 해숙은 천국역에 내렸다. 그리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누구랑 같이 살지 몇 살의 모습으로 살지 정하게 된다.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다는 말에 고심하던 해숙은 낙준의 마지막 말이 떠올라 20이 아닌 80의 나이를 택하고 만다. 해숙은 숨이 딸리는 나이임을 감안해 마음의 소리를 대신해주는 버튼을 받았고 꿈에 그리던 낙준을 만나러 향했다. 그리고 감동적인 부부의 상봉을 기대했지만 문을 열고 나온 건 30대의 고낙준. 이놈의 영감탱이가. 해숙은 배신감이 폭발한다. 해숙과 천국에서 지내겠다 마음먹은 낙준이었지만 예상 못한 80의 해숙이 나타나자 낙준 또한 놀라긴 마찬가지. 마지막 모습이 아닌 낙준의 충격을 받는다. 둘이 함께하는 모습에 엄마와 아들. 낙준 혼자 젊은 게 나쁘지만은 않다 생각한다. 낙준이 준비한 이벤트를 먼저 보고 있던 한 여자. 달려와 낙준에게 안기는데 이회 낙준과 해숙 사이에 끼어든 불청객 소미. 낙준은 왜 마지막 모습 그대로 왔냐며 이게 맞냐고 혼란스러워하고 해숙은 해숙대로 마지막 모습이 아닌 낙준의 충격을 받는다. 그러기도 잠시 낙준은 하반신 마비였던 이승의 모습과 달리 지금은 멀쩡하다며 그토록 바랬던 숨이 찰 정도의 뜀박질을 보여준다. 해숙은 낙준의 꿈이 이루어지자 기뻐하는데 둘이 함께하는 모습에 엄마와 아들 효도라고 하는 마음의 소리 기계에 화딱지가 난다. 이깟게 무슨 천국이야. 이럴 바엔 차라리 지옥이 낫겠다. 낙준은 80의 해숙에게도 생전처럼 잘해주지만 해숙은 자신만 늙어있는 걸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방을 같이 쓰자는 낙준에도 혼자가 편하다며 각방을 쓰고자 한다. 해숙이 80세를 택한 건 지금이 제일 예쁘다는 낙준의 말 때문이었는데 탓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 와중에 낙준은 눈치가 없고 다른 사람은 제2의 인생 사는데 혼자 쭈구렁방탱.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기에 천국 적응에 나선 해숙. 천국 선배로서 든든한 낙준의 해숙은 낙준 혼자 젊은 게 나쁘지만은 않다 생각한다. 그리고 혹 자신이 지옥에 가야 하는데 천국으로 잘못 와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걱정하면서 낙준과의 부부 생활을 즐긴다. 해숙이 천국에 온 건 가정폭력의 희생양이었던 영애를 걷어서 키우고 남편의 병수발을 했기 때문이 아닐런지.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하지만 결국 해숙은 낙준 때문에 한 선택이라며 낙준을 탓하게 되고, 낙준은 할머니들 중에 제일 예쁘다며 위로가 되지 않는 위로를 건넸다. 그리고 다시 젊어지게 해주겠다며 해숙을 데리고 민원실로 가는데 될 리가. 이미 사전고지가 나갔고 바꿀 수 없는 규정이라며 낙준의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도 낙준은 자신 때문에 험한 말 한마디 못하던 해숙이 일수를 하며 고생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뒤늦게 표현했고, 부부관계는 다시 끈끈해지나 싶었지만 다른 위기가 들이닥친다. 낙준이 준비한 이벤트를 먼저 보고 있던 한 여자. 그것으로도 모자라 낙준을 발견하자 달려와 낙준에게 안기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해숙은 또 속이 뒤집혔다. 나는 당신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기억을 하얗게 잊어버렸다는 소미. 2알만 더 받으면 지옥행 확정. 여전히 소미가 그대로 있자 해숙의 가출은 짧게 끝이 났다. 3회 지옥 이탈자 소미 때문에 교화 대상자 된 이해숙.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행복해져야 될 의무가 있거든. 나는 당신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나랑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으로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비록 몸은 80에 머무르게 됐지만 낙준이 직진 모습에 마음이 어느덧 녹은 해숙. 하지만 위기는 금방 찾아왔다. 해숙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더니 집 앞에 찾아와 있는 웬 여자. 나 혼자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단 게 이 말이었냐? 갑자기 달려와 낙준에게 안기는 소미. 해숙은 둘 사이를 단단히 오해한다. 억울한 낙준은 어떻게 된 건지 해명했다. 자신의 업무 때문에 지하철을 타는데 인간들 일에 개입하지 말란 선배들의 말에도 눈이 가고 신경 쓰이는 여자가 있었다고. 그게 바로 소미였고, 지옥역에 내릴 뻔한 소미를 낙준이 구해 천국에 데려다 준 것이었다. 얘기를 듣던 해숙은 눈이 가고 신경이 쓰인다는 말에 더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기억을 하얗게 잊어버렸다는 소미가 기억하는 게 고낙준뿐이라니 당장 쫓아내지도 못했다. 그리고 해숙은 욕하고 머리를 쥐어뜯은 것 때문에 경고에 포도알 4알이 적립됐다. 스티커판이 6알인데 벌써 4알이라 2알만 더 받으면 지옥행 확정. 낙준은 민원센터에서 소미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오면 기억을 잃는다는 말에 당황한다. 자신이 이탈시킨 거나 마찬가지고 이미 천국에 이탈자가 있다는 소식이 퍼져 낙준은 소미를 다시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해숙은 포도알 때문에 교화 대상자가 되어 선택한 종교에서 교화 수업을 대체한다. 오랜만에 온 신도에 해숙을 반긴 목사였지만 물음표 살인마 예배 시간 내내 조는 해숙에 목사는 뒷목을 잡고 쫓아내듯 해숙을 보냈다. 교화 수업 받고 오면 소미를 안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해놨음에도 여전히 소미가 그대로 있자 해숙은 또 화를 내고 낙준은 천국에 온 이후로 본인한테 화만 낸다며 툴툴거린다. 너랑 살겠다고 온 내가 등신이다. 결국 해숙은 자기에게 맞는 삶을 살겠다며 집을 나왔고 엄마를 찾아 나섰다. 일찍 돌아가신 엄마와 재회한 해숙은 자신의 서름을 털어놨고 위로를 받는다. 하지만 뜻밖의 비밀을 알게 됐다. 해숙은 친딸이 아니라 아빠가 외도로 낳은 자식을 엄마가 품어줬던 것이었으며, 그리고 다음날 그 집을 찾아온 낙준으로 해숙의 가출은 짧게 끝이 났다. 낙준을 도와준 건 센터장이었다. 그리고 2사람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던 소미는 급습을 받는데 벌써 잡으러 결혼 전이나 후에 만났던 여자가 아닌가 의심. 좀 의아해한다. 해숙이 불러도 도망가는 앤데 영애가 죽은 후 지옥에 간 것 같다고 하자 확신. 그 영애 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영애는 지옥에. 그럼 소미는 누구일까? 사회 영애는 지옥에 있는데 소미 정체는 뭘까? 낙준과 해숙을 기다리다 급습당한 소미는 현실이 아니라 소미가 꾼 악몽이었다. 그리고 돌아온 2사람을 맞이하는데 해숙은 쌩하니 소미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자신의 눈치를 보며 찬물에 밥 말아먹는 소미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반찬을 챙겨준다. 내 집처럼 있으란 말은 못해요. 근데 괜히 나 때문에 쪼그려 있지는 마요. 대신 해숙의 눈총은 다시 낙준에게 향했다. 혹 소미는 낙준이 결혼 전이나 후에 만났던 여자가 아닌가 의심하는데
낙주는 아니라며 소미를 내쫓겠다 한다. 턱이나 키읔키읔 그러자 해숙은 오버하지 말라며 소미를 이미 손님으로 받아들였다 했다. 나는 당신 입장 정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몰라. 모르는 여자야. 한편 소냐는 낯을 가리지만 어째 소미는 적대시하지 않고 그걸 본 낙준과 해숙은 좀 의아해한다. 해숙이 불러도 도망가는 앤데. 그리고 소냐는 소미의 정체를 아는 듯 보였다. 이후 해숙은 어째서인지 소미에게서 영예의 모습을 본다. 자신이 직접 전수했던 우산 기술을 소미가 선보이는가 하면 악몽을 꾼 소미가 자신의 방에 들어와 껴안고 자는 모습까지 영예와 꼭 닮아 있었다. 해숙은 소미에게 다신 이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예전보다 적대심이 누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민원센터에서 혹시나 싶어 영예의 생사를 확인하고 영예가 죽은 후 지옥에 간 것 같다고 하자 확신한다. 낙준이 지옥역에 내릴 뻔한 소미를 구해온 것이니 영예라 확신하며 소미를 품었다. 그 영예 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한 낙준에게 영예라고 소개하는데 낙준이 어디가 영예냐며 의심하자 천국에서 나이도 맘대로 선택하는데 포장지는 못 바꾸겠냐며 무조건 영예가 맞다고 확신했다.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영예는 충분히 지옥 갈 애야. 그럼에도 낙준은 계속 의심하는데 소미는 기억이 없으면서도 해숙이 화낼 때보다 지금이 더 보기 좋지 않냐며 해숙이 기억하는 영예인 척 연기 모드에 들어갔다. 해숙은 소미와 함께 외출도 하고 낙준은 지옥 이탈자를 찾고 있는 상황에 소미가 돌아다니면 위험하다 만류하는데 해숙은 천국뉴스에서 말하는 이탈자는 지옥에 갔다가 도망쳤다며 소미가 아니라 한다. 그리고 그 이탈자의 정체가 밝혀진다. 해숙이 다니던 교회의 새성도 박철진. 그는 자신의 암 때문에 홀로 남겨질 아내가 걱정되어 동반자살을 택했고 지옥에서 아내가 천국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탈출한 것이었다. 박철진의 행방을 알아차린 센터장은 그 누구에게도 생명을 앗아갈 자유는 없다며 아내의 생명을 앗아간 죄를 꼬집었고 아내가 천국에 있는지 알려달라는 물음에 그런 특권은 줄 수 없다며 단호했다. 그래서 해숙이 인질로 잡혀 위험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데 우편부로서 철진의 아내가 남긴 목도리를 배달하며 낙준이 아내에 대해 몰래 귀띔해줬고 상황은 종료된다. 나중에라도 여기 와 있는 아내분 안 만날 거예요? 지옥의 사자들이 마을에 들이닥치자 겁에 질려있던 소미는 숨어있다가 해숙에게 안기고 해숙은 영예라 부르며 다독이는데 진짜 영예는 지옥에. 그럼 소미는 누구일까? 포장지를 바꿀 수 있고 지옥에서도 기회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보면 공홈에 예고된 해숙의 천국 시집살이 시어머니가 아닐까. 돌로 내려찍다가 포도알을 더 받게 된다.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친 것이라 한다. 저울이 움직이고 그녀의 운명은 염라는 흥미로운 듯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큰 고민 없이 앞에 지옥불에 뛰어든다. 5회 포도알 6개로 지옥에 끌려간 해숙. 구하러 지옥불 뛰어든 낙준. 목사 뒷담화 하다가 포도알 5개가 되어버린 해숙은 포도알 1개만 더 받으면 정말 지옥에 갈 위기이기에 목사는 물론 낙준도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해숙은 지옥이 안 두렵다며 지옥처럼 무서운 시집살이도 잘 견뎠다고 답한다. 그리고 낙준은 시어머니 또한 천국에 와 있다고 눈치 없이 만나보겠냐 하는데 시어머니가 따로 있으면 소미는 진짜 누구인가? 해숙은 주위에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음에도 자판기에서 음료가 안 나오자 돌로 내려찍다가 포도알을 더 받게 된다. 결국 포도알은 6개가 됐고 해숙은 낙준이 뻗는 손을 잡지도 못한 채 코앞에서 지옥행 열차에 빨려 들어갔다. 낙준은 해숙이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닌데 끌려갔다며 센터장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센터장은 해숙 스스로도 자신이 천국에 온 걸 의아해하며 경계에 있었는데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친 것이라 한다.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틈에서 지옥에 도착한 해숙. 염라의 말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소멸됐고 각자의 죄목에 따라 지옥이 결정됐다. 차례로 줄을 서 어느 지옥에 갈지
결정되는 가운데 해숙은 그 무리들 틈에서 영희를 발견하는데 자신의 차례에 미분류로 판명나 다른 곳으로 끌려가게 된다. 그리고 미분류 공간에서 영희와 재회하게 되는데 다들 어떻게 될지 몰라 겁을 먹은 가운데 염라가 등장했다. 미분류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올라온 임사체험자든가 지옥 보내기 애매한 보류자 두 분류로 나뉜다며 전자는 지옥 견학 후 다시 보내질 것이고 후자는 죄의 무게를 재서 다시 천국, 지옥 여부를 결정하겠다 한다. 아무리 부부라도 각자의 인생이 있다는 센터장이었지만 낙주는 그럼에도 해숙을 구하러 지옥에 가길 택했다. 부부는 함께여야 하는 거야. 그게 지옥이라 해도 역시나 입구에서 잡히지만 낙주는 아내를 찾아가겠다 버텼고 관리자는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며 이제부터 지옥에서 벌어지는 일은 낙준이 감당하라 한다. 유기견 개똥은 자신을 버린 주인도 지옥에서 벌을 받을지 궁금해하며 지옥을 찾아가는데 지옥에 있는 주인 개똥이는 주인이 벌 받는 걸 똑똑히 지켜보려 했지만 그래도 한 번 주인은 계속 주인인지 그가 괴로워하는 걸 지켜보지 못하고 지옥불에 허덕이는 그를 건져내줬다. 지옥 견학을 끝낸 해숙은 죄의 무게를 재는데 저울이 움직이고 그녀의 운명은 지옥을 돌아다녀도 해숙을 찾지 못한 낙주는 염라의 눈에 띄어 소멸될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아내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 울부짖는데 염라는 흥미로운 듯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지옥을 낙준이 다 체험하면 아내를 찾아주겠다는 것. 이에 낙준은 큰 고민 없이 앞에 지옥불에 뛰어든다. 염라는 해숙을 찾는 낙준에게 모든 지옥을 그리고 눈을 떴는데 천국. 해숙은 영애와 함께 낙준보다 먼저 천국에 소미에 자신이 영애라고 본인 등판 낙준과 엮인 것으로 보아 육회 영애랑 천국 돌아온 해숙 기억 찾아 이승 택한 소미. 염라는 해숙을 찾는 낙준에게 모든 지옥을 체험하고 나면 해숙과 함께 천국에 보내주겠다 하고 낙준은 바로 코앞에 지옥불에 뛰어든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천국. 그 사이 해숙은 영애와 함께 낙준보다 먼저 천국에 도착해 있었다. 분명 저울이 움직였지만 49.99 깃털 한 장 차이로 50이 넘지 않아 패스한 것. 그리고 영애 차례가 되는데 고장난 건지 저울이 살짝 내려앉고 해숙은 그 틈에 영애가 학대당한 불쌍한 애라며 기회를 달라 사정해 영애도 같이 천국에 올 수 있게 됐다. 해숙은 영애가 여전히 소미랑 동인 인물이라 생각해 자신을 따라 지옥에 왔지만 또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소미는 천국에 있다는 낙준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돌아가는 상황을 깨닫는다. 진짜 영애는 얘고 소미는 거짓말한 거야? 해숙은 소미가 눈치채고 도망간 줄 알고 연장을 챙겨 영애와 찾으러 가는데 소미는 민원센터에서 자신이 사장님 대신 지옥 가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상황을 모르고 여전히 자신이 영애라 하는 소미에 자신이 영애라고 본인 등판. 소미는 아직 아무 기억이 없음을 밝혔고 해숙은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한다. 소미가 자신을 속인 것에 악의가 없단 걸. 안해숙은 떠나겠다는 소미를 내쫓진 않았다. 대신 갈 곳이 생길 때까지만 머무르는 것으로. 상황은 정리됐지만 마음대로 지옥에 간 낙주는 기약 없는 정직 처분으로 시들해진다. 그래서 해숙은 지상에 있을 때 하반신 마비로 일상을 잃어버린 낙준이 생각나 속상해했다. 그래서 센터장을 찾아가 사정해보지만 센터장은 사정이 있더라도 규정은 규정이고 낙준을 천국에 데려오려 친하지도 않은 염라에게 부탁을 했다며 곤란하다 한다. 대신 OT 때 받았던 패드로 돈을 벌 방법을 알 수 있을 거란 답을 얻는데 패드를 찾았지만 전단지만 보이고 의미를 알아차리진 못한다. 그 사이 해숙의 집엔 손님이 찾아오는데 빚쟁이이긴 했지만 일수꾼 해숙에게 따스함을 선물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이었다. 해숙이 준 따뜻한 옥수수 2개로 삶의 의지를 얻은 사람이 다녀간 뒤 패드 속 전단지 옥수수 5만 원이 사라졌고 해숙은 그게 자신이 잊고 있던 착한 일로 번 돈이라는 걸 깨닫는다. 200만 원짜리 핀도 있었기에 해숙은 기다리기보단 그 사람을 찾고자 하는데
B는 빚쟁이들 중 무연고자로 죽은 사람이 마지막 장례 비용을 치러준 것이었다. 천국에 돌아온 뒤 이제 교화 대상자에서 벗어났음에도 해숙은 다시 교회를 찾는다. 목사 또한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걸 알아서일까 제대로 밥을 챙겨 먹지 못하는 목사의 끼니를 챙기며 정을 나눴다. 해숙은 삶이 팍팍해 일수꾼으로 산 것이었지. 결국은 천국에 올 착한 사람이었음. 다행히 머지않아 낙준이 업무에 복귀하고 소미는 기억을 찾기 위해 이승으로 가는 낙준에게 자신도 데려가달라 부탁한다. 그리고 꿈속에서 본 풍경이 자신이 살던 곳이 아니라 셔츠 그림인 걸 깨닫는데 뭔가 불안해 보이는 소미는 도대체 정체가 뭔지 낙준과 엮인 것으로 보아 낙준, 해숙과 뭐라도 접점이라도 있을 것 같다. 고된 시집살이를 시켰던 시어머니가 귀신같이 찾아와 해숙은 눈치를 주며 집안 살림 곳곳을 고된 시집살이를 시킨 건 사실이라고 잘 지내주면 안 되냐며 너무 남같이 대한다. 7회 시어머니의 습격에 아찔한 해숙과 눈세댄 낙준. 뭔가를 보고 표정이 좋지 않은 소미에 낙준은 무슨 일이냐 묻고 소미는 꿈에서 본 풍경이 셔츠에 있던 것이었다며 자신도 모르는 분노에 휩싸였었다 한다. 하지만 그뿐 따로 떠오른 기억은 없었다. 그 후 흩어진 기억의 퍼즐을 맞춰보려 낙준이 임무차 이승에 갈 때마다 따라 나선다. 해숙은 평화롭던 천국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생겼는데 곧 그 이유를 알게 된다. 고된 시집살이를 시켰던 시어머니. 해숙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집에 쓰여있던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데 시어머니가 귀신같이 찾아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된다. 이렇게 갑자기 오면 해숙이가 싫어하지. 그 와중에 눈치 없는 낙준은 해숙을 대변하고 해숙은 눈치를 주며 집안 살림 곳곳을 살피는 시어머니를 뒤따르며 변명하기 바빴다. 시어머니를 돌려보내고 해숙은 시어머니에게 집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마라 당부한다. 그러자 낙준은 궁금해서 그런다며 엄마와 같이 산 게 한 5년밖에 안 되는데 고된 것은 아니었지 않냐 하고 시집살이를 당해본 본인만 안다고 울분을 터뜨리는 해숙에 물러섰다. 원치 않는 시어머니의 습격을 또 맞이한 해숙. 앞전에 집을 살피고 간 시어머니는 다시 찾아와 집 살림살이를 다 뒤엎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해숙이가 뒤늦게 도착한 낙준은 보호할 거면 제대로나 하던가 또 해숙을 들먹여 해숙의 눈총을 받았다. 다음날 해숙은 기다리란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피하려 일부러 교회에서 시간을 뭉개고 시어머니는 혼자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영애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한 넋두리를 한다. 자신도 시어머니에게 배운 것이 그것뿐이라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숙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시킨 건 사실이라고. 이후 퇴근한 낙준에게 엄마는 다신 안 찾아오겠다. 둘이 잘 살란 말을 남기고 돌아간다. 연을 끊다시피 떠난 엄마의 낙준도 속이 쓰려 해숙에게 속상함을 드러내는데 꼭 그래야 했어? 우리 엄마 일찍 돌아가셨잖아. 근데 난 어머니가 힘들다고. 그냥 내가 좋으면 우리 엄마도 좋아해주면 안 돼? 낙준은 영애와 잘 지내듯 자신의 엄마와도 잘 지내주면 안 되냐며 너무 남같이 대한다 한다. 두 사람은 약간의 다툼 이후 냉전 상태가 이어졌고 해숙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버렸다. 한편 다시 이승에 간 소미는 그때의 셔츠남을 또 마주하고 옛 기억과 겹쳐져 그 남자의 목을 조른다. 원래라면 소미가 그를 터치할 수도 없는 건데 기이한 상황에 낙준도 어안이 벙벙했다. 죄를 지은 건가 두려움에 떨게 됐다. 당분간은 계속 확인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깊은 해숙에 미안해졌다. 그 후가 두렵다며 행복하고 싶지 않다던 목사였는데 영등포 백상어 강정구야. 8회 짝사랑 시작한 소미. 낙준과 겹친 악영 강정구는 누구야? 웬 남자의 목을 조르는 소미를 목격한 낙준은 그녀를 진정시켰고 낙준이 아니었다면 그 남자는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일 이후 소미는 자신이 생전에 죄를 지은 건가 두려움에 떨게 됐다. 제가 나쁜 사람이었던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나도 기억을 찾아야죠. 힘들고 아프겠지만 내가 도울게요. 낙준의 호의에 소미는 인사가 늦었다며 지옥에서 구해줘서 고맙다 인사했고, 혹 자신이 사라지더라도 기억을 되찾아 스스로 지옥에 간 걸 수도 있으니 찾지 말라 한다. 소미는 또 이승으로 향하고 이번엔 아기의 장난감을 주워주다 아기랑 손이 닿는 순간 설명하기 힘든 슬픈 감정에 휩싸인다. 힘들겠지만 당분간은 계속 확인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든 감정이든 죄송해요. 저 때문에. 낙주는 소미가 너무 미안해하지 않게 자신의 선택이라며 부담감을 덜어줬다. 이제껏 일을 하면서 지옥역에 내리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지만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붙잡은 건 처음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냉전 상태가 이어지던 중 해숙은 속상함에 술을 마시고 시집살이의 서름을 털어놓는다. 그러자 낙주는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상처가 깊은 해숙에 미안해졌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둘의 사이는 금방 회복됐고, 해숙도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진 못해도 잘 지내려 노력해보기로 한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다며 걱정 말라는 낙준에 그냥 보냈냐며 등짝 스매싱. 해숙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찾아가는데 환생 신청을 했다며 살림살이를 정리 중인 걸 보게 된다. 센터장과 면담 중에 목사는 해숙이 나타난 뒤엔 뭘 할지 기대가 된다며 웃어 보이고 행복한 것 같단 센터장의 말에 놀란다. 처음 천국에 도착했을 땐 행복을 맛보고 나면 그 후가 두렵다며 행복하고 싶지 않다던 목사였는데, 처음 맛본 행복에 목사는 혼란스러워하고 해숙은 자신 때문에 술을 마셔서 화가 난 것이라 오해하고는 조용히 돌아갔다. 아직 자신이 버려졌던 교회 앞 겨울밤을, 그 추위를 기억하는 목사에겐 익숙치 않은 감정이기에 시간이 필요했다. 누군가가 지나치게 따뜻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부부도 이술 같아. 세월이 흐른다고 변하고 상하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 같아. 술처럼. 시어머니를 만나고 온 해숙은 환생을 준비하고 있단 걸 알렸고 그 선택을 존중해 마지막을 잘 보내드리자 한다. 저 아무래도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좋아해선 안 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사이가 좋아진 두 사람을 보는 소미는 마음이 복잡한 듯 했는데, 짝사랑이 시작된 듯. 낙주는 엄마가 환생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행하고 비참한, 아마 희생하는 삶을 선택해서 왜 그러는 거냐며 속상해한다. 하지만 고귀한 선택이라는 센터장의 말에 엄마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아가 미안하다. 애썼다. 지랄 맞은 시어머니 상대하느라고. 떠나기 전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고, 두 사람이 전생엔 해숙이 괴롭히는 시어머니고 시어머니가 당하는 며느리였단 새로운 사실이 히읗히읗. 해숙은 소미가 떨어뜨린 꽃반지와 똑같은 꽃반지를 낙준의 옷가지에서 발견하게 되며 이상한 의심이 피어나게 된다. 그것도 모르고 낙준은 또 소미와 함께 이승에 가 있었는데, 낙준은 소미에게 분노히 감정을 일으키는 남자에 대해 대신 알아본다. 영등포 백상어 강정구야. 강력반 형사였다는 강정구의 낙준의 표정도 일그러지는데, 낙준과는 또 어떤 악연이? 그런데 그 와중에 낙준을 농락하는 강정구. 추가로 둘이 전생의 부부의 연이었다가 영애를, 엄마를 보내주기로 한다. 다시 만나자. 다음번엔 나. 자신을 챙기는 해숙에게 매료된 목사는 구의 영애가 해숙의 엄마였다. 소미는 은호 엄마 얽히고 꼬여있는 연들. 강정구라는 이름에 표정이 일그러지는 낙준. 고낙준이란 이름을 들은 그는 지금의 모습일 리 없다며 조금 당황하는데, 화가 난 낙준이 멱살을 잡자 강정구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도망친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낙준을 농락하는 강정구. 뭐 그때 나만 그랬나? 안 한 놈이 바보지. 업보란 게 있는지 도망치던 강정구는 차에 치여 생을 마감했고, 어디다 팔아넘겼냔 낙준의 질문에 답하긴커녕 낙준 때문에 죽었다며 해코지를 하려 했는데,
소미가 나서서 도와준다. 하지만 저승사자가 와도 강정구를 놓지 않고 버틴 소미 때문에 낙주는 업무에서 배제되는 벌을 받았다. 풀꽃 가락지를 발견하고 둘 사이가 신경 쓰였던 해숙은 낙준이 업무를 못하게 됐단 소식을 전하자 기뻐했다. 더 이상 둘이 함께 있을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영애는 천국에서 자신을 버린 아빠와 재회한다.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도 있기에 영애는 기겁하며 도망쳤고 그 아빠는 기어코 쫓아왔다. 그러자 겁먹은 영애를 대신해 해숙이 내쫓지만 그는 영애에게 꼭 할 말이 있다며 집 앞에서 축치고 있었기에 영애는 여기에 보낸 이에게 따져 물어야겠다며 센터장을 찾아간다. 행복하지 않다면 이 사람은 여기서도 여전히 지옥인 겁니다. 지옥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냐며 영애가 따지자 센터장은 지금 자신에게 없던 부성애라는 형벌을 받고 괴로워하는 중이라 한다. 그리고 영애가 용서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아빠는 환생하게 될 거라 덧붙였다. 환생은 지옥에서도 다 못 녹인 죄를 지난 과오를 바로 잡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추가로 둘이 전생의 부부의 연이었다가 안 좋게 끝맺어 그 숙제를 풀기 위해 부모, 자식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거라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피해자였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해숙이었다. 내 연녀의 딸이란 사실이 밝혀졌었는데 그게 영애로 연결지어질 줄이야. 정을 주진 못하고 딸을 품어줘야겠다. 마음만 먹고 있던 터에 사고로 죽게 되고 영애가 엄마 노릇을 할 기회는 없었다. 그러다 환생한 삶에서 해숙에게 거두어진 것. 센터장에게서 영애와의 못 믿을 연에 대해 들었던 해숙은 피크닉을 준비하며 영애를 엄마를 보내주기로 한다. 정체를 알았다면 거두지 않았을 거라며 해숙은 억울해했었지만 영애와 함께한 삶이 행복했기에 딸 같고 엄마 같고 친구 같았던 영애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해했다. 다시 만나자. 다음번엔 나 실컷 예뻐해주라 엄마. 해숙이 영애를 엄마라고 불러주자 영애는 사라졌고 지상에서 눈을 뜬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건너왔기에 지옥에서 저울 무게를 측정할 수 없었나 봄. 자신을 챙기는 해숙에게 매료된 목사는 갑자기 엄마라고 부르고 소미는 은호라는 아들을 기억해내며 눈물을 보였는데 이들은 또 어떻게 연이 얽히고 꼬여 있을지. 엄마, 저 여기 온 후로 하루도 안 빼고 기도했어요. 은호가 소미 씨 아이였다고요? 낙준과 연인관계였던 새로운 기억을 떠올린다. 로또 열쇠를 찾았지만 사연에서 밀리려 하자. 그럼 소미는 도대체 어떻게 얽힌 건지. 10회 천국에서 다시 만난 아들 은호. 목사는 해숙과 낙준의 아들이었다. 강정구를 만나 은호를 어디 팔았냐 물었던 낙준. 강정구는 자신이 경찰을 그만두게 만든 그년도 가만두지 않겠다 했는데 그게 소미. 은호와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두 사람 사이에 연결관계가 된 것일까? 지상에서 소미는 낙준과 함께하며 낙준을 지킬 수 있으면 힘든 자신의 삶을 다시 살게 된다고 해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만큼 낙준을 향한 마음이 깊어져 간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소미는 마음대로 해보려는 욕심에 같이 있으면 기억이 날 수도 있겠다며 낙준을 따라 나섰다. 그리고 꿈에서 은호란 아이를 봤다 하는데 은호란 말에 낙준은 과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그것뿐이었고 소미는 더 기억나면 낙준에게 얘기해주겠다 했다. 엄마, 저 여기 온 후로 하루도 안 빼고 기도했어요.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오랜 기도 끝에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이에요. 엄마 맞죠? 저 아이 없어요. 남편이랑 저 아이 없이 지냈어요. 목사는 갑자기 해숙을 엄마라고 불러 당황케 하고 너무 따스함에 혹 엄마가 아닐까 추측했지만 아니란 사실에 당황한다. 해숙은 수양 엄마라도 해줄까 웃어 보였지만 목사는 다혈질로 돌아가 됐다며 돌아섰다. 해숙은 집에 돌아가 목사와 있었던 일을 낙준에게 알려주고 우연히 그 얘기를 들은 소미는 은호가 해숙의 아이가 아니라면 도대체 은호는 누구의 아이냐는 의문에 빠진다. 그리고 이어진 꿈속에서 은호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아들이라 확신했다. 은호라는 아이 아무래도 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낙준에게 얘기하러 갔다가 갑자기 낙준이 매서운 표정으로 은호를 데려가는 모습을 떠올려 입을 다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호가 소미씨 아이였다고요? 누가 그래? 어디서 들은 거냐고. 하지만 낙준은 이미 그 얘기를 듣고 돌변의 소미를 추궁한다. 그러자 소미도 강정구한테 팔아서 불법 입양을 가게 만든 것이냐며 낙준에게 맞섰다. 낙준은 기억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네 입에서 우리 은호란 말이 나오냐며 화를 내고, 소미는 단편적인 기억에 의지해 낙준을 나쁜 놈이라 믿고 공격한 뒤 도망쳤다. 하지만 낙준이 자신의 기억을 찾는데 호의적이었던 것을 떠올리며 혹시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게 아닌지 다시 찾아와 묻는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낙준 씨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죠?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해수기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원하는 답은 들을 수 없었고 소미는 낙준과 연인 관계였던 새로운 기억을 떠올린다. 당신과 나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소미는 낙준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니 낙준과 내연 관계였다가 버려진 거라 오해했다. 그 시각 해숙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천국의 로또에 당첨되어 영애에게 주려 준비하고 있었는데 로또 열쇠를 찾았지만 사연에서 밀리려 하자 자신의 아들이 목사라며 5살에 버려져 교회 앞에서 죽은 목사의 사연팔이를 한다. 엄마 이해숙 유죄. 일단 장단 맞춰주는 목사. 하지만 해숙의 거짓말은 당사자들만 모를 뿐 모두 진실이었다. 하지만 해숙의 거짓말은 진실이었다. 해숙이 애야. 우리 은호는 해숙이 애야. 우리 은호는 나랑 해숙이 아들이라고. 아마 해숙이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이를 잃은 충격에 기억을 지운 게 아닐까? 그럼 소미는 도대체 어떻게 얽힌 건지. 일단 낙준의 전여친 은호가 누군데? 내려가면 자매님 음식 그립겠다. 아들을 잃어버렸단 죄책감에 해숙은 무너졌었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내버려뒀었다. 엄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11월 소미 정체 이해숙, 환생 앞둔 아들 은호와 눈물의 상봉. 해결의 열쇠는 낙준 씨가 아니라 해숙 씨에게 있습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꾸미길 바랄 만큼 지우고 싶은 과거 낙준의 기억은 무엇일까? 해숙이 애야. 우리 은호는 나랑 해숙이 아들이라고. 일단 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 착각하는 소미에게 낙준은 은호가 해숙과 자신의 아들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았다. 은호가 누군데? 그러자 소미는 일부러 은호를 아냐며 해숙이 앞에서 그 이름을 꺼내고 해숙이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자 낙준을 의심한다. 날 사랑하긴 했나요? 그거 하나만 대답해줘요. 답해주면 떠나줄래? 소미가 떠나길 원하는 낙준의 소미는 그때도 그랬을 거라며 자신을 미워하라는데 낙준을 그럴 수 없단 알 수 없는 답을 내놓는다. 난 널 미워할 수가 없어. 단호하게 내쫓지 못하는 낙준에 그의 곁을 지키길 원하는 소미는 둘이어야 한다면 자신과 낙준일 수도 있지 않냐며 해숙에게 나쁜 마음도 품었었단 걸 실토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낙준도 복잡. 내려가면 자매님 음식 그립겠다. 그 와중에 해숙은 목사가 환생 신청했다. 소식을 듣고는 챙겨주며 조금 섭섭해했다. 해숙과 헤어지는 게 섭섭한 건 목사도 마찬가지. 드디어 소미의 정체가 밝혀진다. 낙준은 소미를 해숙이라고 부르는데 그러자 소미는 사라져버린다. 불안해진 낙준은 해숙을 찾고 해숙의 슬픈 기억 파편이었던 소미는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 해숙을 죄책감이란 어둠의 늪 속에 빠뜨렸다. 과거 장난감을 사달라 떼쓰는 은호에 잠시 방치한 것이 영영 놓치게 됐고 아들을 잃어버렸단 죄책감에 해숙은 무너졌었다. 그래서 낙준은 강정구 형사에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달라며 돈을 갖다 바쳤다. 하지만 강정구는 돈만 뜯어먹고 은호는 찾아주지 않은 채 도망갔고 그래서 낙준의 분노를 샀다.
거기다 은호를 찾았음에도 불법 입양에 이용하려 한 낙준이 평생 누워있게 된 것도 강정구를 뒤쫓다 차에 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병원에서 깨어나니 해숙은 아들이 있었단 사실까지 전부 잊어버린 상태였고, 낙준은 스스로를 갉아먹느니 그 편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내버려뒀었다. 하지만 천국에서 되찾은 기억으로 해숙이 힘들어할 것은 예상밖의 상황. 해숙은 자신을 탓하는 소미에 힘겨워하는데 엄마 나야. 은호. 그때 당사자인 은호가 등장한다. 역시나 환생을 앞두고 센터장이 알려준 것. 엄마 나한테 미안해하지마. 많이 춥고 힘들었지만 그때에 머무르고 쉽지 않다며 은호는 해숙을 용서했다. 엄마가 날 놓지 못하면 나 역시 엄마를. 75살 은호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날 놓고 엄마도 편해졌으면 좋겠어. 어렵사리 되찾은 아들의 낙준과 해숙은 조금 더 함께하길 원하지만 은호는 이번 생은 여기까지라며 헤어져도 우린 가족이라 알아볼 것이라며 낙준과 해숙을 다독였. 여러 풍파가 지나간 뒤 둘만 남은 낙준과 해숙. 해숙에게 그만하자고 하는 낙준. 해숙의 삶에서 자신을 배제시킨 낙준. 해숙의 새로운 생도 마지막을 맞이하고 결국엔 둘이 서로에게 필요하단 결말이. 12회 혼자 환생한 해숙. 한 생을 보내도 결국 낙준뿐. 여러 풍파가 지나간 뒤 둘만 남은 낙준과 해숙. 두 사람은 평화로운 부부의 삶을 이어갔고, 해숙은 자신이 쟁취한 로또를 영예의 꿈속에서 전달하려 준비한다. 물론 본인 피셜 숫자에 약한 머리 나쁜 영예가 숫자를 외우게 한다고 애를 먹었지만 낙준의 도움으로 외우게 하는 데는 성공하는데, 하지만 9일 직전에 도망간 빚쟁이를 발견해 뒤쫓는다고 복권을 사지 못했고, 뒤늦게 복권 번호를 알고 절망한다. 이미 놓쳐버려 원망은 빚쟁이에게로.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인연을 물어다 줬다. 빚쟁이 장기환과 썸을 시작하게 된 것. 낙준도 해숙도 떠나고 홀로 남은 영예에게 가족이란 선물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다들 떠나간 시점에 낙준은 해숙에게 우리도 환생하는 게 어떠냐 제안하는데, 센터장은 둘이 밑에서 또 만날 거라며 부부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전생을 알게 된 낙준은 충격을 받는다. 그래서일까 같이 환생하자며 낙준의 뜻을 존중하는 해숙에도 뜨뜻미지근했다. 이후 환생 게이트를 통과해 같이 나아가게 된 해숙과 낙준. 낙준은 전생 이야기를 꺼내며 벌써 23번째 맺은 부부의 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 환생엔 어떤 연으로 만나게 될까 미래를 그리는 해숙에게 그만하자고 하는 낙준. 당신을 너무 오래 붙잡았어. 내 인생마다 당신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마음에 걸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나서 내가 꼭 잘해줘야지, 더 잘해줘야지 했는데 미안해. 내가 그런 미련 때문에 자꾸 당신 찾아갔었나봐.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매번 힘들었대.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한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한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나 없이. 해숙의 삶에서 자신을 배제시킨 낙준. 해숙은 다시 못 만나냐며 눈시울을 붉히는데, 낙준은 해숙이 자신을 만나면 또 힘들까 싶은 걱정에 결국 해숙을 혼자 보냈다. 당신이라서 참 좋았어. 낙준의 마지막 인사에 눈물을 쏟아내며 해숙은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 답하는데, 고개를 드니 이미 낙준은 사라지고 없었다. 결국 해숙 혼자 환생하게 되고, 낙준은 환생해도 낙준과 부부가 될 거라 인터뷰한 해숙을 보며 혼자 추억했다.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함께한 그 모든 날들은 지옥이 아닌 행복이었다는 걸.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갈 거야. 천국보다 아름다운 당신과의 그 삶으로. 해숙의 새로운 생도 마지막을 맞이하고, 앞전 생에서 낙준이 마중 나올 것이라 믿어 죽음도 무섭지 않았다는 말을 담아둔 낙준은 그때 마중 나가지 못한 것을 만회하려 저승사자가 되어 해숙을 데리러 온다. 나 어땠어요? 기대 이상이었어. 수고 많았네 당신. 이번 생도 그래도 당신 없인 안 되겠어요. 나야말로. 그리고 서로가 없이 지내봤어도
결국엔 둘이 서로에게 필요하단 결말이 낙준의 천국집에 이해숙이란 명패를 떼지 않았으니 천국에서 다시 같이 할 듯하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